경차는 지하로 가세요. 주차권은 예금하셔야 드려요. 낡은 점퍼를 입고 은행에 간 저에게 돌아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어요. 2천억.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그 순간 은행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오늘 은행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작은 경차를 몰고 갔어요. 10년 된 차였습니다. 도색이 벗겨진 곳도 있었지만 저는 이 차가 좋았어요. 아담하고 기름값도 적게 들었으니까요. 은행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 요원이 제 차를 보더니 손짓했어요. 경차는 지하 3층으로 가세요. 네. 여기는 고급 차량 전용입니다. 경차는 지하로 가셔야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급 차량 전용이라니요. 주차장 안내판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차 요원은 계속 손짓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뒤에 차 기다리잖아요. 저는 할 수 없이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주차 공간은 기둥 뒤 구석이었어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올라갔어요. 은행은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가죽 소파. 하지만 저는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제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네임택에 김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인출하려고요. 얼마나 인출하실 건가요? 많이요. 여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액이요. 전액이요. 잔액이 얼마신데요?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직원이 받아들었어요. 스캔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점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큰 금액이라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옆 창구에서 남자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5분쯤 지났습니다. 여직원이 돌아왔어요. 뒤에 지점장도 따라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장 최동수입니다. 네. 큰 금액을 인출하신다고요? 네.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액이요. 2천억쯤 되려나요? 그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대기 중이던 손님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2천억이요? 네.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1952년생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났어요. 부산 판잣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했어요.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섬유 공장에 취직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박았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5년을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봉제 공장을 차렸어요. 재봉틀 3대, 직원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주문을 받으러 다녔고 밤에는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잠은 하루 4시간만 잤습니다. 밥은 라면으로 때웠어요. 사업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10년 후 직원이 20명이 됐어요. 20년 후엔 100명이 됐습니다. 저는 공장을 3개로 늘렸어요. 1997년 IMF가 왔습니다. 많은 회사가 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먼저 주고 제 월급은 나중에 받았어요.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2000년대 들어 사업이 다시 살아났어요. 중국, 베트남으로 수출이 늘었습니다. 공장은 6개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었어요. 작은 차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사세요? 돈 많으시잖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나한테는 이게 편해. 사실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불편했어요. 큰 차는 주차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익숙한 게 좋았어요. 결혼은 30에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여직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이들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됐고, 작은아들은 변호사가 됐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투병 3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어요. 평생같이 산 사람이 떠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미국과 호주에 살았어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어요. 5년 전, 저는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공장을 매각했어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많이 줬습니다. 남은 돈은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그렇게 모은 재산이 2천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통장에 2247억 원이 있었어요. 부동산 가치까지 합치면 3천억은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10년 된 경차를 탔어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부자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받고 싶지 않았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다시 은행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2천억 인출하겠다고 말했을 때 지점장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농담이시죠? 농담 아닙니다. 2천억이요. 진짜요? 네. 지점장이 여직원을 봤습니다. 미래 씨, 잔액 확인했어요? 여직원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는데. 얼마예요? 미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2247억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 통장이에요. 이 통장이 정말 어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자꾸 의심하는 걸까요? 신분증 드릴까요? 아, 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지점장이 받아들었어요.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박철수님.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네임택에 이동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혹시 사기 아닐까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하다던데. 그럴 수도 있겠네. 지점장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누가 전화해서 돈 인출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정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제 의지로 인출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하시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개인적인 이유예요. 지점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오셔서 인출하실 수 없어요. 왜요? 현금이 없어요. 2천억을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체는 되나요? 이체요. 네.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겠습니다. 지점장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다른 은행으로요? 왜요? 제 마음입니다. 어르신, 혹시 저희 은행에 불만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위를 둘러봤어요. 대기 중인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뭐래? 2천억이래. 말이 돼? 옷 좀 봐. 저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여직원 미래가 작게 웃었습니다.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경차 타고 온 할아버지가 2천억이래. 웃기지 않아? 남직원 동수도 비웃었습니다. 진짜 웃기네. 옷 좀 봐. 시장에서 산 거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인출이 어려우니 다음에 다시 오시죠. 사전 예약하시고요. 아니요.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어르신,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제 돈인데. 규정이 그래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본사에 전화해 주세요. 본사요? 네. 이 상황을 본사에 보고하세요. 2천억 고객이 전액 이체하겠다고 합니다. 거절당했고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예요. 지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에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점장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님들이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직원들도 수군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지점장이 나왔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본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무슨 인증이요? 보안 인증이요. 어르신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해야 한대요. 어떻게요?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통장을 언제 만드셨나요? 20년 전쯤요. 최초 입금액은요? 5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입금 내역 말씀해 주세요. 3개월 전에 500억 입금했어요. 지점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그럼 이 돈의 출처는 뭐죠? 부동산 매각 대금이요. 어떤 부동산인가요? 공장 건물이요. 공장이요? 네. 섬유 공장 3개 팔았어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체해 주시죠. 네. 그런데 어르신. 왜요? 정말 전액 이체하시겠어요? 2천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알아요. 그래서 이체하는 겁니다. 혹시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지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주차 요원이 제 차를 지하 3층으로 보냈어요. 경차는 구석으로 가래요. 그건 직원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옷 좀 보라고. 경차 타고 와서 무슨 돈이 있냐고. 죄송합니다. 그건 직원들 개인 행동이고 주차권도 안 줬어요. 예금해야 준대요. 지점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 은행 고객이었어요. 2천억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접받은 건 무시와 조롱이었어요. 어르신.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이 은행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정말 안 되겠습니까? 이체 진행해 주세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체 진행하겠습니다. 지점장이 여직원 미래를 불렀습니다. 미래 씨, 이체 절차 진행해 주세요. 네, 지점장님. 미래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제 계좌가 떴어요. 예금주 박철수. 잔액 2,247억 원. 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동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진짜네. 2천억이 진짜 있어. 로비에 있던 손님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제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저 할아버지 진짜 부자였네. 경차 타고 다니는데 2천억이라니. 지점장이 급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직원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체 진행하세요. 어르신, 이체하시면 저희 지점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제 결정입니다. 어르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분 안에 이체 완료해 주세요. 안 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겠습니다. 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점장이 다급히 움직였습니다. 본사에 전화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투자 좀 받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다른 남자도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빗 뱅커입니다. 자산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아까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지점장이 왔어요. 어르신, 이체 완료됐습니다. 확인서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확인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가시는 겁니까? 네. 다시는 못 돌아오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차가 구석에 있었어요. 어두컴컴한 곳이었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주차 요원이었어요. 손님, 잠깐만요. 왜요? 주차권 드리려고요. 주차 요원이 주차권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주차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손님, 제발. 다음부턴 차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구로 향했어요. 주차 요원이 손을 흔들며 사과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뉴스를 봤어요.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은행 일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철수 님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 본사 고객관리팀장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제 지점에서 불편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미 이체 완료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혹시 다시 저희 은행으로 돌아오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특별 우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박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은행 지역 본부장이었습니다.
박철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해당 지점장과 직원들을 징계하겠습니다. 그건 당신들 일이고요. 박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 없습니다. 정말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 김영수였습니다. 철수야, 너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은행 뱅크런 났대. 내가 다니던 지점. 뭐? 저는 급히 뉴스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제가 다녔던 은행이 나왔어요. 대형 고객 이탈로 지점 혼란. 뱅크런 우려.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 어제 이 지점에서 2천억 원대 예금, 고객이 전액을 다 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고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많은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긴 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지점 측은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지만 고객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경차, 노인의 반격. 은행, 고객 차별 논란. 기사 내용이 자세했습니다. 한 70대 노인이 경차를 타고 은행을 방문했다가 직원들의 무시와 조롱을 당했다. 주차 요원은 경찰을 지하 구석으로 보냈고 직원들은 노인의 옷차림을 비웃었다. 하지만 이 노인은 2천억 원대 자산가였다. 노인은 즉시 전액을 타 은행으로 이체했고 해당 지점은 대혼란에 빠졌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잘했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건 최악이다. 은행 직원들 반성해야 한다. 저 할아버지 멋있다.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지점 직원들 잘못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보복이 과하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가 또 나왔어요. 대형 고객 이탈 지점, 결국 폐쇄 수순. 2천억 원 고객 이탈로 큰 타격을 입은 지점이 결국 폐쇄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은행 본사는 해당 지점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했고 지점장은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일부 직원들도 타 지점으로 전출되거나 권고사직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점장과 직원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그들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차 요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용역 계약이 해지됐을 겁니다. 저는 제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의를 실현한 걸까? 아니면 복수를 한 걸까?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은행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다가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어요. 새로 생긴 가게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들어가서 김밥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받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 직원 미래였어요. 미래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르신, 여기서 일하세요? 네. 미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은행이 폐쇄됐어요. 저희 다 해고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네. 일자리 구하다가 여기 오게 됐어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어르신을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벌 받는 거 맞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직원들은 억울해요. 다들 가족이 있는데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주차 요원 아저씨도 해고됐어요. 60대신데 재취업이 어렵대요. 지점장은요? 대기 발령이요. 곧 명예퇴직하실 거래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수 씨는요? 남자 직원. 동수 선배요. 지방으로 발령 났어요.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아야 해요. 미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말이 맞았어요. 김밥을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당했을까? 그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모욕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망칠 권리가 저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복수 후에 남은 건 공허함이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미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물 흘리던 모습이요. 새벽에 일어나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받기. 기회 주기. 새로운 시작 돕기.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복수로 끝낼 수는 없어. 뭔가 더 해야 해. 다음 날, 저는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폐쇄된 은행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은행 건물 보러 가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 갈 수 있나요? 지금요? 네, 괜찮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건물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의자와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500억입니다. 현금으로 살게요. 네, 현금이요. 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 후, 건물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제 건물이 됐어요. 저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1층은 무인 주차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누구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요. 2층부터 5층은 새로운 은행 지점을 유치했습니다. 다른 은행이었어요. 6층은 창업 지원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요. 리모델링 하는 동안 저는 미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래 씨, 박철수입니다. 어르신,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래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부르셨어요? 네.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새 은행 지점이 들어올 건데 거기 취직하실래요? 미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를요. 네.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예요. 미래 씨, 그날 잘못한 거 알죠? 네. 죄송합니다. 이제 됐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미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 잘 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연락했습니다. 동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동수 씨, 박철수입니다. 아, 어르신. 제 운전기사 하실래요? 네. 급여는 은행보다 많이 드릴게요.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 필요 없어요. 동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날. 알아요. 근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차 요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건물 청원 경찰 하실래요? 정규직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한 달 후,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1층 무인 주차장에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차종 무관. 주차 무료. 2층 은행 지점이 개점했습니다.
미래가 취직했어요. 이번엔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미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흐뭇했어요. 동수는 제 운전기사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태우러 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디 가실까요? 시장 갈까? 네, 알겠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도 친절했어요. 주차 요원. 아니, 이제는 청원경찰 김 씨는 건물 입구를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모든 차에게 똑같이 인사했어요. 경차든 외제차든 상관없이요. 어느 날, 전 지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저 최동수입니다. 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르신께서 건물을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는데 오히려 기회를 주시다니. 지점장님도 배웠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됐어요. 앞으로 잘 사세요. 어르신, 혹시 제게도. 지점장님은 명예퇴직하시고 쉬세요.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 앞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경차도 있고 외제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이 환영받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건물은 활기찼어요. 은행도 잘 되고 창업센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가끔 건물에 들렀습니다. 1층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여러 종류의 차가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 작은 경차, 낡은 트럭. 모든 차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경차를 몰고 왔습니다. 주차하고 내리는데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청원경찰 김 씨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 네. 어디 가세요? 은행이요.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저쪽이에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은행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래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고객님, 이 상품이 지금 금리가 좋습니다. 추천드려요. 손님은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언제든 오세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나가고 다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미래는 똑같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래는 변했어요. 진심으로요. 창업센터에도 들렀습니다. 젊은이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업 계획 다시 짜야 할 것 같아. 그래. 고객 조사부터 다시 하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응원했어요. 저녁에 동수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르신, 집으로 가실까요? 응, 가자. 차 안에서 동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제가 정말 행복해요. 왜? 가족들이랑 같이 살 수 있어서요. 그리고 어르신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웠는데?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요.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거. 잘 배웠제.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세요.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기회를 주시다니. 복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허무함만 남지. 맞는 말씀이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수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내일 봐요, 어르신.
그래, 조심히 가.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미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변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청원경찰 김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한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건물이 제일 좋대요. 차별이 없어서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었어요. 모욕당하고 무시당했을 때요. 2천억을 인출한 건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복수 후에 남은 건 공허함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했어요. 용서하고 기회를 주기로요. 돈으로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더 의미 있었어요. 미래는 변했습니다. 동수도 변했어요. 김 씨도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마음을 봅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건물에 갔습니다. 경찰을 몰고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김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오늘도 날씨 좋네요. 그러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갔어요. 미래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안녕, 미래 씨.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구경. 아, 그러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정장 입은 사람, 작업복 입은 사람, 학생, 노인. 모두 똑같이 환영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만족했어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준다면요. 저는 더 이상 주차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건넸어요. 모두에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력이에요. 한 사람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폭력입니다. 저는 복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실수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